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브레인셋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오늘은 2-3 전략적 집중력, 슈퍼맨은 노,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라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중력. 자, 우리 뇌가 되는 시작하는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아마 40세 이후부터 DNA가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40세에서 70세 사이 중년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의 노화 속도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서 학습이나 기억, 문제 해결, 추론 등 이런 능력들이 점차 하락하고 또 기본적인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면서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력 저하 속도가 다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떨어지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그, 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걸 체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뇌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스로 성장하고 재구성되는 뇌의 능력을 학계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뇌는 본질적으로 변형이 쉽고 유연하며 회복이 빠르고 적응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가 20대이건 혹은 40대건 혹은 고령으로 들어선 70대이건 우리의 뇌는 변화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우리 몸에서 이 사령탑 기능을 하는 두뇌, 특히 CEO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열쇠가 바로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두뇌에서 계획과 의사결정, 그다음 판단, 기타 집행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서 이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인지 기능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큰 개념을 찾는 능력, 창의력 같은 이 특정 두뇌 기능은 나이가 들어서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기의 뇌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나 아니면 지적인 프로그램 등의 뇌 기능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시대에 접어든 정상 노인이라든지 뇌졸중 노인,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외상성 뇌손상, 주연병 환자들은 두뇌의 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연구에서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 17가지의 인지 프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결과 그 인지 프로그램이 집중력이라든지 언어, 그다음에 일화 기억, 의미 기억, 집행 기능과 작업 기억, 그다음에 시공간 능력, 처리 속도 이런 데 효과가 있으며 퇴행을 다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인지력을 다시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프로그램은 단일 요법보다는 다양한 인지나 정서나 운동으로 구성된 이 통합 프로그램을 훈련시킬 때 더 효과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뇌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전두엽의 이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전두엽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이 전략적 집중력, 통합적 추론력, 혁신적 사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인지 저장고를 형성해서 이 뇌기능 저하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집중력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고 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높은 통제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중력 개선은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집중력이 높다는 것은 집중된 상태를 말하며 몰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즉 시냅스가 활성화한 상태로 신경세포에서 생성된 신경전달 물질이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기 위한 시냅스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집중력을 높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중력의 초도 효과와 종도 효과를 활용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초와 최후가 가장 집중 레벨이 높다는 이 심리학 법칙인데요. 사람이 집중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보통 학교 수업 시간이 50분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10분이 휴식 시간을 갖는데, 이 휴식 시간을 갖는 동안에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잠시 스트레칭을 하거나 해서 기분 전환을 꼭 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완하라입니다. 우리가 최상위급 선수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멘탈 관리를 합니다, 보통. 집중력과 이완은 상당히 궁합이 좋은데요. 그들이 이완하고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잡념이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완이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이 명상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심신을 편안하고 이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각 15분 정도 명상의 시간을 갖고 이때 이제 양반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이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4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8초간 천천히 숨을 뱉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자신에게 멘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집중하는 연습을 하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생활 중에 5분, 10분 정도 짜투리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이때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든지 은행이나 병원에서 대기 시간, 그다음에 약속 기다리는 시간 등 그 시간을 모아서 그 시간을 다 모아보면 이렇게 1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일단 아닌데 이 연속된 1시간보다는 짜투리 시간을 모은 1시간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자, 네 번째는 한계성을 넘는 연습을 하라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강해야 되는데요. 심리적으로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상시 한계점, 즉 성장하기 위해선 항상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주간 누적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면 2시간 더 늘려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힘든 정도의 공부 시간을 설정하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놀라울 정도로 공부에 대한 성과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최고의 집중력을 위해서 회복 시간도 확보하라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 여가 시간에 수동적인 휴식이나 이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분 전환들은 우리가 몸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포도당도 보충하고 수면 시간은 한 6, 7시간은 꼭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이 스트레스는 성과와 이 상관관계는 U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약하다든지 너무 강하면 성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신의 이미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라. 우리가 공부든 건강이든 안티에이징 등 간에 자기 암시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심리학의 그 프레스코트 레키 박사는 영어 점수가 41점인 여학생에게 너는 영어에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반복해서 격려를 계속했더니 그 다음 시험에서 그 학생이 90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습니다. 이것은 그 학생이 자신의 이미지를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역시 멘탈 트레이닝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플러스로 바꾸는 심상 연습을 많이 하고 특히 최고의 운동선수일수록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항상 상상 이상으로 성과를 발휘하므로 그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또 자신의 현재 수준에 머무르는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가 높은 사람은 재미없는 공부나 일에서도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유연한 마인드를 가져라입니다. 캐롤 드윅 박사는 유연한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스킬이나 능력은 단련과 끈기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자신의 성장 욕구를 최대한 높여라.
자, 자신의 성장 욕구야말로 진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이 강력한 동기부여인데요. 특히 학문을 깊이 탐색하면 동기부여가 높아져서 학습 속도와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공부 스팟을 찾아라.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즘 보면 학생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때 적정한 소음에 노출될 때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집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공부 스팟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있으면 좀 장시간 동안 편안한 기분으로 커피도 마시고 집중해서 독서나 집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포도당 보충하기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보통 바빠서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뇌는 약 1.3kg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열량이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두뇌 활동을 위해서는 포도당이 꼭 필요하고 두뇌에 필요한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수행 속도 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보통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걸로 포도당을 보충합니다. 자, 우리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러 인지 기능에서 집중력의 저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뇌의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장하고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두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중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